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검찰이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럼 누가 고소를 해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명예훼손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들로 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해서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이런 자와 엮이는 게 부끄럽다. 고소고발 안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명태균 사건이 저 이 보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데 지금 벌어진 문제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하는 한남동 7인방 문제. 7인방의 핵심적인 중심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그렇게 의혹이 많고 검찰 진술조서에도 유죄에 추정된 내용들이 많은데 아니 검찰에서 그거 갖다가 불기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대통령 부인 한 명 나오는 거 막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 좀 볼상스럽습니다. 진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걸 최근에 좀 종종 올렸어요. 오늘도 좀 나온 내용이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혼자 헛소리 실컷 떠들다. 감옥에 나가라.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감옥에 나가라. 검찰은 이런 자를 즉각 구속 안고 뭐하나. 검찰 수사를 약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선 당시 정치판 생리를 몰랐다. 온갖 정치 브로커와 자빈들이 들끓었다. 그러니까 정치에는 저 약간 이 처음 입문한 셈이니까 뭐 이런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 당원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그때 당시 이렇게 들끓었다 막 이런 또 상황 설명을 합니다. 박상수 대변인. 뭐 계속 뭐 명태균 씨 같은 건 특히 좀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근데 이쯤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님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지금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당원 명부 관련된 내용 조사하고 있고 지금 그렇고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만든 그 검수안박 입법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폐지돼서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그냥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 신청도 못하고 사건 종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검찰이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럼 누가 고소를 해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명예훼손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들로 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해서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이런 자와 엮이는 게 부끄럽다. 고소고발 안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명태균 사건이 저 이 보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데 이 당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어요. 이건 법조인 출신들은 다 알 겁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지금 폐지돼 있어서 검찰 수사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되면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됐던 오세훈 시장이 됐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소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그냥 여권이 한마디로 말씀 이거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뒤숭숭하다 약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요 박상수 대변인께서 그냥 목소리 놓으시면서 이거 당사자들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직접 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려서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서요 뭐 공방들이 좀 오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민원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 공천개입 했어? 여기 증거 있어? 왜 반말하십니까? 이미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상대편한테. 저도 상대 자, 위원님들. 나는 경선에서 왔어요. 왜 그러세요? 이미자 의원님. 참고 듣자 하니까.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시라고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엄마한테 자랑하세요. 오빠한테. 어서 큰 소리 하니? 어서 큰 소리예요. 누구는 큰 소리 아니야? 좀 참아주세요. 언제 큰 소리냐? 어서 큰 소리 하니? 큰 소리 들었어요? 왜그 소리 왜 못해? 그 소리 왜 못해? 대통령 잘못했어. 대통령 잘못했잖아요. 왜 못해? 지금 나라를 이걸 만들어 놓고 나라를 누구야 만들어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엄청납니다.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이었어요. 엄청난 고성들이 오갔습니다. 그냥 상대를 향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야가 격돌하죠. 그래서 각 정당에서 이제 원하는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사실 최근에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의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의 수행부장, 검사까지 망라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요. 이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영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 30명,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오늘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씨 최근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 신청했는데 이게 불발되고 민주당이 원하는 저 증인 참고인 거기 이제 명태균 씨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채택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부인이 뭐라고 저렇게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고 국회에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의혹들을 더 양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국회는 계속 됩니다. 근데 지금 양측이 얘기한 게 지금 다 모으면 70명 정도가 돼요. 하루에 70명 모아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전에 또 되게 싸울 거예요, 내내. 증인 수석 가지고. 오후도 또 싸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일 전에 예. 증인한테 통보가 안 되면 그렇죠. 못 나와요. 미리 통보를 해줘야 그럼 돼요.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전 정부 사람들 불러오고 싶으시면 다음 차례 하세요. 지금 벌어진 문제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하는 한남동 7인방 문제. 7인방의 핵심적인 중심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도치부터서 주가조작 문제. 그렇게 의혹이 많고 검찰 진술조서에도 유죄 추정된 내용들이 많은데 아직 검찰에서 그거 갖다가 불기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대통령 부인 한 명 나오는 거 막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 좀 볼상스럽습니다, 진짜. 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증인 글쎄요, 채택하는 뭐 과정 보여드렸는데. 대통령 부인이 나오는 게 볼성사 나오면 전직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권력이 있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언터처블로서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민주당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여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한 몇 명이라도 받아줘야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안 받고 이쪽만 다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그냥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치가 몇 명이라도 받아는 줬어요. 아니, 그 최소한의 그런 장식적인 공정성도 갖지 못하는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안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증인을 갖다가 채택을 못 해요. 그럼 국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상황들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한 20초 드릴게요. 아니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라도 이렇게 할래요라고 예.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지 알겠습니다.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증인 문제 가지고는 뭐 국감 상임위마다 지금 뭐 대단한 격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